여기 날짜하고 시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밤입니다. 밤에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달려가고요. 앞에 가는 차 잘 보세요. 다시. 앞차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m 30m? 네, 30m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이때부터 하나, 둘, 셋. 저 차가 왜? 이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미리부터 2차로로 가지. 1차로 가다가 놓쳤다 하면서 브레이크. 이번 사고 양쪽 보험사에서는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보험사 파란 책에 70대 30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불만 있으면은 분심이 가야 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는 양쪽 보험사 둘 다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 불박차 70%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입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반반입니까? 투표 시작.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8%,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8%,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8%고요. 50대 50이 4%. 이유 없이 급제동환차 88%. 저거 불박차가 30m가 아니라 한 60m로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갑자기. 스무스하게 멈추는 게 아직 멈추면은. 지난번에 2020년 10월에 방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멈췄냐 그랬더니 날파리가 날라서 멈췄대요.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앞차 운전자가. 날파리? 그 당시 투표해본 결과 앞차가 더 잘못 94%, 뒤차가 더 잘못 16%였습니다. 저는 앞차 잘못이 50%는 많아야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지. 앞차 잘못 50%에서 70%라고 방송했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차 피하는 게 어려워요. 가다가 갑자기 팍 멈추는 게 피하기 어려워요. 서 있는 차는 저기 뭐가 점점 더 가까워지네? 그러면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던 차 갑자기 멈추고 뒷차 완전히 골탕 먹는 거죠. 그래서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이지만 저렇게 기습적으로 이유 없는 급제동이 오히려 더 잘못이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변호사님, 이 소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보험사가 아니면 우리 보험사한테 소송해달라고 하세요. 질문자가 많이 다쳤다고 그러면 과실 10%, 20%가 크니까 그러면 제가 소송 도와드릴 수 있지만 과실 비율에 대한 거는 굳이 저한테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보험사군요. 양쪽 보험사가 다 70대 30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네. 같은 보험사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비는 얼마? 본인은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과실이 70대 31 때와 50대 51 때의 액수 차이는 얼마가 되나요? 저는 적어도 50대 50은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대 50은 될 거니까 그럼 70대 31대하고 50대 51대하고 금전적인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냐? 그걸로 소송 비용이 커버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수리비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저는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골절은 없습니다. 그럼 대출이 한 2주 진단 정도 나오겠죠? 50대 51대와 70대 31대 차이가 얼마인지를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에서
표 매세 의해서 그런 표에 의한 거 이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는 뭐 보고 하냐면요. 이거 보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험사는 이 책 보고 합니다. 이 책. 과실비율표. 여기 뭐 표 쭈르륵 해서요. 예, 도표가 나와요. 도표 뭐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몇 대 몇인지 그걸 판단받고 싶습니다. 소송 비용 3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아예 그냥 나홀로 소송해 보시면 어떠세요?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해주세요. 70대 30에서 50대 50대로 바뀌면 경제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 돈 차이가요. 보험사에서 과표상 70대 30이다. 그러면은 분심이나 아니면 소송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린 70대 30이다. 제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것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판단받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억울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돈 액수 차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돈 때문에 보다는 저 파란 책대로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나홀로 소송할 때, 근데도 제가 나홀로 소송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나홀로 소송할 때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면은 나홀로 소송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나홀로 소송하는 것과 변호사님한테 맡겼을 때 차이가 다른가요? 변호사님 선임하면 운전자 보험 안 되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소송에서 제가 패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되나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죠.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라든가 또는 12대 중과실이라든가 또는 민식이법이라든가 그래서 정식 기소됐을 때 그때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죠. 형사에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근에 운전자 보험은 약식 기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것도 운전자 보험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건 안 되고요. 나홀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실수만 안 하시면 변호사 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나홀로 소송도 본인이 잘만 하시면 변호사 선임한 거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70대 30. 예. 보험사가 70대 30을 주장한다면 패소는 없을 겁니다. 네, 70대 30은 아닙니다. 저는 50대 50은 최소한 50대 50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홀로 소송을 저희 사무실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거 알려드리기 더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소송 진행하는 게 더 낫죠. 변호사님 2020년 추석 지난 다음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나홀로 소송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오네요. 제가 나홀로 소송하는 양식을 어디서 찾아서 해야 되나요? 보험사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소송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80만 원은 자차 처리했고요. 자기 부담금 50만 원 냈습니다. 보험사에서 130만 원 치료비 내줬고요. 제 돈으로 123만 원 들어갔습니다. 렌터카는 제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낸 병원비, 렌터카 비용, 위자료만 소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거진 3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합쳐 한 3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 돈으로는 겨우 본전될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가 안 됐으면 소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서 고치고 오면은 수리비가 맞아? 그 수리비가 맞는지 감정해. 그 감정 비용이 300만 원 들어요.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 따지면 복잡해져요. 근데 자차 보험 돼 있으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 처리 그 대준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 됐으니까요.
비용을 감안해서 겨우 본전대대로 좋다라는 마음이라면 소송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필요한 서류? 저희 직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고속도로에서 앞차랑 한 30m 이상, 한 33, 40m 이렇게 가는데 앞차가 가다가 예,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못 빠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차가 야간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다가 진출로를 놓쳐서 급제동한 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 다만 원고도 불박차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탓으로 앞차가 급제동하면서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어 브레이크 등이 빠르게 깜빡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몇 대 몇? 앞차 60, 불박차 40이다. 그래서 앞차 60으로, 불박차 40으로 1심에서 판결 선고됐어요. 그리고 휴업손해, 입원 기간에 대한 거요. 내가 낸 치료비, 렌터카 비용, 그것의 60% 플러스 위자료 150만 원 이렇게 인정됐습니다. 보험사는 원래 위자료 15만 원 주죠. 근데 위자료 150만 원, 그 다음에 휴업손해 이런 거 계산하면 글쎄요 본전 됐을까요? 렌터카 비용 요거 합치면은 치료비는 어차피 대주니까요. 치료 빼고 요게 한 400만 원 되는군요. 400만 원에 대해서 30% 120만 원 432 위자료 여기서 한 140만 원 겨우 본전은 된 것 같아요. 비용 감안할 때. 근데 상대 측에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근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결과는 앞차가 급제동하면서 경보 시스템이 작동해서 브레이크 등이 빠르게 깜빡거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 불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반반이다. 좀 속이 쓰려요. 저는 50에서 앞차 잘못이 50에 70으로 봤지만 적어도 법원에서는 앞차 잘못을 더 크게 판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항소심에서 5대5로 봤습니다. 예전에 중부고속도로에서요. i40하고 소렌토하고 i40가 차 세워 소렌토가 안 쓰니까 앞으로 들어와서 1차로에 딱 가로막고 탁 섰어요. 소렌토 쓰고 뒤에 승용차 쓰고 또 뭐 쓰고 그다음에 오토들이 꽝. 그때 제일 앞차의 잘못을 1심에서 75, 항소심에서 앞에 일부러 세운 차요. 90% 받습니다. 5톤 트럭과의 관계에서. 그거는 일부러 보복운전이죠. 지금은 보복운전 아니라 하더라도 뒤에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저렇게 갑자기 이유 없이 멈추는 것은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원은 아직까지도 안전거리에 물론 안전거리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저렇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싸웠는데 50대 50입니다. 그러면서 계산은 이번 부일에 대해서 휴업손해. 참 보험사는요. 휴업손해를 회사에서 월급 받았으면은 안 줘요. 못 받은 월급의 85%만 준다 그래요. 거기다 또 이제 과실을 계산하죠. 하지만 법원은
이번 기간 동안 월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다 인정해 줍니다. 100% 인정해 줍니다. 자, 휴업손해, 기왕치료비, 렌터카 비용, 위자료가 줄었네요. 에이, 아까 150만 원이었었는데. 아, 본전 됐나? 조금 모자르나 모르겠네요. 본전은 된 것 같아요. 그럭저럭, 예, 그럭저럭. 왜냐면 휴업손해 부분 때문에. 휴업손해, 뭐 위자료 이런 거 다 하면. 근데 속이 많이 쓰립니다. 돈보다도 그래도 이 파란 책, 이 책에는 70대 30이야. 그래, 법원은 이거 안 보잖아. 일부 판사는 이거 봐요. 그런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저 파란 책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저 파란 책에는 70대 30이 아니라는 거, 그걸 확인받았다는 것은 아이 그래도 근데 이게 절반에 반쪽 승리예요.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분께 제가 소송을 잘못 진행해서 그랬을까요? 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압체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언젠간 나올 겁니다. 그 판결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는요, 진짜 금전적인 손실을 각오하면서도 적어도 이것에 의한 과표에 의한 과실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분이 받아주신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협찬 받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아이고 50도시도 끝나서 엄청 속쓰리죠. 저도 속이 불편하고 네 배아실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천의 우짜님께서 보내주시는 프로폴리스 아이런 지역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메탈 쉐이크 텀블러도 보내드리고요. 아유 저랑 의기투합돼서 열심히 해봤는데 그런데 이거 50대 50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적어도 60대 40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걸. 적어도. 여러분들의 88%는 압차 잘못이 더 크다. 그리고 4%는 50대 50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소송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원고시죠. 이 소송의 원고. 1년하고도 거의 1년 반 가까이 진짜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제가 평생토록 본인은 이제 교통사고 없어야 돼요. 본인 주변에 교통사고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고문 변호사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본인과 가족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통사고 액땜으로 끝내시고요. 다시는 교통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